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최근에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부 계약직 근로자들이 1년 일하고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몇 달간 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소위 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결혼하지 않은 40, 50대 미혼 남성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일시적으로 유유자적의 자유를 줄 수는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2025년 반복 수급 감액 제도와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시에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제도적 함정이 존재함을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길이 아니라 노후 대비가 취약해지는 불안정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의 이직이 있었는데, 퇴직한 다음날 바로 출근한 덕에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네요. 마지막 퇴사 때는 요건이 됐어도 돈도 안 되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럽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 이 계획이 위험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요. 이 달콤한 유혹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방법과 지급액을 간결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핵심으로 2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 워크넷에 접속해서 구직자로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수급 자격 신청은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 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처리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신청 방식은 이직 전 3개월 일일 평균 임금의 60%를 일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2025년 기준으로 하루 66,000원이 최대 지급액이고 월 198만원 수준입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하한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 25년 기준 일일 64,192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여가 많더라도 일일 최대 66,000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최소한 법적 수급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업급여 수급 계획에 숨겨진 함정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의 계약직 특성을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려는 시도는 법과 제도에 강력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다음 2가지 함정이 반복 수급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2년의 덧 무기계약직 전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 사유가 1년 단위로 2번, 총 24개월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거부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 간주하는 실업급여 불가 사유는 회사가 근로자를 2년을 넘겨서 계속 고용할 의사를 보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정식으로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한다며 이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 자격 심사와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함정 두 번째입니다. 반복 수급, 이제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2025년 개정됐는데요. 실업급여를 꿀처럼 반복해서 타먹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 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감액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삭감됩니다. 세 번째 수급은 지급액의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의 감액과 함께 수급 전 대기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1년 일하고 6개월 쉬는 패턴을 반복할 경우에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부터는 실업급여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생활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반복 수급 자체를 막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제 재취업 활동, 유유자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구직자로 간주됩니다. 즉, 놀고 먹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기간 내내 최소한의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하고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 한두 번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정성 없는 구직활동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구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의 휴가비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직장으로 나가기 위한 제도약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가 근무하는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이 아파트 60세 방재과장은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신고를 계약 종료를 막고 연장을 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전 계약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장하고 또 합의를 통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그분의 행태는 주변 동료한테는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봐도 못 본 척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걸 보고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니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관리 분야에 이런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더욱 짜증이 유발됩니다. 나이 들고도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그 태도는 참 얄밉고 개탄스럽습니다. 잦은 이직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단기적인 달콤함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전성을 심화시켜서 결국 타인과의 격차를 크게 만들게 될 겁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나이가 들어도 자격증과 경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는 중년 이후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달콤한 1년 놀기라는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실업급여 기간을 활용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간다. 그런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을 휴가가 아니고
투자 기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시설관리 관련 상위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취득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중년 커리어를 가장 현명하게 관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과 끊임없는 도전을 아재이스니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